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숨고르기, 혼조마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상승하던 게 멈췄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딱히 다른 의미는 없고 멈췄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중립적이겠죠. 일단 미국이 크게 오르진 않았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중립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스닥 0.1%, S&P 0.1% 상승 하락 이렇게 나와 있고,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많긴 하네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어제 미국 시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죠, 쉬었다라는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은 그죠, 쭉 오르다 하루 잠깐 쉬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다가 좀 고점은 좀 높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좀 하락 마감. 이게 그 나스닥 100 기준입니다. 나스닥 100은 하락 마감했죠.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오냐? 대형주들이 약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애플 같은 거나 몇 개 좀 보면은, 애플 같은 거는 보시면 어젯밤에 이제 오르다 또 빠졌죠. 보시면 이게 내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중요한 어떤 저항인데, 이 저항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여기서 계속 밀리는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지수가 오르더라도 비실비실 오르는 게 이유가 여기 있겠죠.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의 호재를 띄워놓고 나서 일단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815가 붕괴가 돼야 뭐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좀 독특했던 게, 미국 주식시장은 그냥 이제 중립적인 마감을 좀 보였는데, 예를 들면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위험 자산들이 좀 죽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이다. 90일이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 놓은 지지력을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빨리 깨버려 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지지력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가 지금 있는 종가 자리가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은요 90 초반대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상승 추세 전환 됐었다가 지금 다시 밀린 거죠. 90일 돌파 한착해서 상승 전환, 상승 추세로 갔다가 다시 좀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화 같은 경우 지금 다 이제 어떤 추세가 전환됐었다가 다시 원래 추세대로 돌렸는데, 아무튼 좀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좀 회색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되겠죠. 제가 요즘 쓰는 표현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회색적인 구간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그죠? 달러 같은 경우 최근 몇 주간 강하게 오르다가 다시 그 선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회색 구간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중국 위안화 같은 거 마감을 보면은 좀 그죠, 위험한 정도까지 빠졌죠. 쌍바닥을 아무튼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려나 이거 좀 잘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튼 위안화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방향성이 아래쪽이죠.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저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다만 여기 1월 5일 부분으로 해서 뭔가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그 1월 5일 가격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좀 잘 관찰해보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워낙 약하니까 하여튼 1110원이 추세 전환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1111원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1103원에서 이거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1103원이 넥라인이거든요.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갭이 있어서 결국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아무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어떤 방향성이 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거는 어쨌든 원화가 제일 약하다, 원화가 제일 약하고 위안화가 제일 강하다 이런 표현 정도 드릴 수가 있겠죠. 달러는 약간 좀 이제 회색 구간에 와 있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어제 그죠, 보시다시피 이제 20북은 내려오니까 또 다시 안 빠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개기고 있습니다.
UVXY 지금 아직 막 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기다렸다 지지력 확인되면 그때에도 늦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시장을 어제 끌어올렸는데 일단 어제는 좀 다 쉬어갔습니다. 그죠? 그만큼 2월 8일 날, 요 날, 화요일 날이었나, 이 날이? 2월 8일 날이 확실히 그게 강했죠. 투자 심리가 확실히 강하긴 강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날 강하게 오르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일단 하루 정도 잠깐 멈추는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고 하여튼 비트코인이고 뭐고 간에 여기서 이제 일단 멈췄는데 이 멈춘 데에서 더 계속 멈춰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어제 하루 쉬었다고 또 올라갈지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뉴스 나오는 건 없고 오늘 밤에 이벤트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오늘 밤에 파월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건 이제 없죠. 이제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쉬어버리니까 뭐 미치는 영향이 없고요. 보시면 파월의장 연설이 오늘 밤에 한국장 마감하고 나서 새벽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이벤트에서 파월의장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뭐 그나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뉴스가 되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 연휴에는 어차피 한국 시장 쉬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 시장 마감 정도나 저는 간단하게 그 핸드폰으로 평상시에 녹화한 거 한 번씩 보셨죠? 그 핸드폰 화면 녹화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미국 시장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금토가 아니고 그죠? 오늘 밤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여튼 목금 미국 시장 정도는 그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녹화해 갖고 좀 올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집 비울 거라서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 어제 어쨌든 좀 밀어놨죠. 어제 그 예상외로 좀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매수세를 많이 죽여놓았고 콜옵션을 많이 죽여놨죠. 오늘 이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일단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뭐 다 만기일이다. 만기일 같은 경우 뭐 보시다시피 뭐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밖에 들릴 수 없어요. 많이 오르면 다 윗골이 되는 거고 많이 빠지면 다 아랫골이 되는 거고 어떤 종가상에 그렇게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옵션 프리미엄이 확 붙어가지고 매도 친 사람들이 거덜나 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 오늘도 갭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지가 저렇게 갭 상승 출발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일단 콜옵션이 맛이 갔으면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 맛이 간 콜옵션을 쉽게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월 말 2월 초에 만들어 놨던 이 지지력을 어제 장대봉으로 붕괴를 시켜놨기 때문에 오늘 지지력 오늘 급등한다 글쎄요 그런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콜옵션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뭔가 지수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수가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가기도 어려운 게 그 풋옵션이 아직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죠? 풋옵션이 이런 모습으로는 좀 제대로 저점에 대한 지지력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오늘 이렇게 양봉을 뽑아낸다면은 이런 양봉을 이제 한 2, 3거래일 연속으로 확인하면은 뭐 단기 저점 이야기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풋옵션 단기 저점 이런 이야기 하긴 좀 뭐하죠. 그러니까 옵션 시장을 보면은 방향성은 하여튼 회색적입니다. 회색적 얘도 콜 봐도 거덜나 있고 풋을 봐도 거덜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왜냐면 어제까지 좀 밀어놨고 어제 좀 고점을 좀 많이 확인해놨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일단 어떻게 마감이 되려나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상승 마감 하더라도 이 정도 상승 마감하는 건 솔직히 대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 마감 하더라도 이게 조금 오르는 거는 솔직히 이 위에 있는 이 저항대 425 부근에 있는 저항을 극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많이 오르지만 않으면은 이 정도 오르는 거면은 솔직히 대세에 지장은 없고 만약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이 갈수록 누적되는 모습만 나오게 되겠죠. 이거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음봉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누가 파란색 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은 자연스럽게 죽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 죽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에 일단 하락하고 있긴 해요.
넥라인 이제 안정적으로 붕괴를 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다만 이제 넥라인을 예전에 붕괴시켰다가 예전에 붕괴시켰던 자리가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81,000원 후반대에서 약간 지지력을 보이고 있나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간 일단은 이 목은 날아갔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장에 관해서 지금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지켜봐야 된다. 그냥 지켜봐야 된다.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코스닥 인버스 오늘 요거 돌파한 차 가는 줄 잘 보시고, 4,560원짜리 이거 돌파한 차 가면은 코스닥 시장은 좀 이제 인버스를 좀 자신 있게 해봐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굿버스는 아직 좀 멀었죠. 2,200원 넘어가야 좀 자연스럽게 좀 세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아직까지 인버스, 굿버스 같은 경우는 좀 회색 구간, 그죠? 지수도 회색 구간. 코스닥 인버스는 이제 조금 좀 이제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얘는 좀 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 하여튼 지금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대부분 방향성들이 예전에 작년 말 이런 때처럼 어떻게 강하게 한쪽으로 막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계속 그러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회색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1월 5일부터 해서 그 환율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환율이 뭔가 추세가 전환되려고 했던 그 1월 5일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회색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색 구간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도 좀 비리비리하고, 환율의 움직임도 조금 좀 비리비리하고, 지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갔던 그 방향을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방향을 틀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전 세계가. 이게 보시다시피 개별 종목이라면은 하루 이틀 만에 방향성이 탁 틀어지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움직이겠지만은,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죠.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걸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추세 전환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2주가 걸린다. 진짜 빨라야 2주고 몇 개월 걸리는 수도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밑밥을 깔아놨죠. 아무튼 1월 5일 날에 일단 달러 저점과 위안화 저점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뭔가 어쨌든 시장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색깔이 조만간 정해지긴 할 텐데, 너무 마음 급해하지를 마시고요. 아무튼 좀 지금 상황에서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맞지 않나. 왜냐면 주식이 좀 지나치게 단기 급등했고 개인들이 좀 많이 탔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좀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하진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이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지켜볼 때니까 제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마감할 때 뵙겠습니다. 저녁에 뵙고요. 하여튼 설 연휴에는 그렇게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녹화해서 미국 시장 마감 정도나 좀 살펴보는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